챕터 1. 그날 밤 요양원에서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아니, 비라고 하기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폭우였죠. 요양원 현관 유리문 너머로 그놈이 보였어요. 내 아들 정우. 휠체어에 앉은 내 앞에 그놈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0 중반의 사내가 빗물로 범벅이 된 채로 말이죠. 엄마, 이제 나 좀 용서해요. 그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그놈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근데 나는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날 요양원에 버린 놈이 무슨 낯짝이냐. 그 말을 내뱉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 가슴속도 얼음장이었고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놈의 얼굴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어요. 왜 그렇게 헬쑥해져 있는지, 왜 그렇게 눈자위가 퀭한지, 왜 그렇게 아프게 생겼는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날 찾아오지 마. 그날 밤 그놈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죠.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식을 평생 키우고 자식 때문에 평생 울고 자식 때문에 평생 웃었던 그런 평범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순이에요. 올해 78. 평생 시장 골목에서 김밥 팔아 아들 하나 키웠어요.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대학까지 보냈죠. 그놈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던 날. 나는 기쁘면서도 서러웠어요. 이제 내 일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챕터 2.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정우가 내 집 문을 두드린 건 작년 봄이었어요. 엄마. 문 열고 보니 큰 여행 캐리어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요. 50 중반의 사내가 내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잠시만 있을게요. 곧 다시 일어날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그놈이 다 무너졌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보증을 잘못 썼대요. 사업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결국 마누라까지 떠났대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놈이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던 날. 나는 그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또 시작이구나.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정우가 방에서 나와서 밥도 먹고 구직 사이트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2주일이 되니까 그놈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이 되니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2달이 되니까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누워 있었어요. 정우야, 오늘은 날씨 좋은데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지 그러니? 응. 대답은 하는데 안 움직였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정우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길래 살짝 열어봤죠. 그놈이 침대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찍었던 마누라랑 아들이랑 셋이 찍은 사진.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동시에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무기력해? 왜 그렇게 포기해? 나는 너 하나 키우면서 한 번도 안 무너졌는데 넌 왜 그렇게 약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정우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맞고 온 날. 그때도 그놈은 아무 말 없이 방에서 울었어요. 나는 방문 앞에 서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갔고요. 그때도 그랬지. 그놈은 혼자 사귀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놈이 중년이 됐고 나는 노인이 됐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죠. 넉 달째가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놈이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왜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 그냥요. 설거지하고 나면 그놈이 두고 간 설거지거리가 또 쌓여 있었어요. 라면 끓여 먹은 냄비, 머그잔, 반찬통. 아, 이놈이 또 밤새 뭘 먹었네.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치워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5달째. 통장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생활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올랐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는데요.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순이네, 요즘 장 많이 보시네. 좋은 일 있어? 아들이 집에 왔어요. 어머, 아드님이 효자시겠어. 나는 웃었어요.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효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기가 싫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러지? 6달째 되던 어느 날, 마침내 그 말이 터져 나왔어요. 정우야, 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니? 식탁에 앉아서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째다. 넌 정말 아무 계획도 없니? 노력하고 있어요. 뭘?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뭘 노력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78이야. 이 나이에 또 누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나는 후회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보였거든요. 알았어요, 엄마. 제가 나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짐이죠. 그놈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그놈은 밤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건. 밤이 깊어졌어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문득 정우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놈이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왔어요.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 그때 그놈의 얼굴이 얼마나 화냈는지. 나는 김밥집에서 파는 김밥 하나 싸서 그놈한테 줬죠. 우리 정우 최고다. 그날 밤 그놈은 그 상장을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근데 지금의 정우는요.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지치고 희망을 잃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챕터 3. 그 집 팔 생각 있으세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우가 저녁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우연히 부동산 사장님 만났는데요. 응,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 동네에 재개발 들어온대요. 숟가락 들던 손이 멈췄어요. 재개발? 네. 조합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대요. 엄마 혹시 집 팔 생각 있으세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래서구나. 그래서 여기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한테 잘하려고 했구나. 뭐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부동산 사장님이 만약 파실 생각 있으시면 자기가 좋은 가격에 중개해준다고.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엄마, 내 집을 팔자고. 내가. 정우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에서 물어봐서. 그만해. 나는 소리쳤어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 집이 탐났구나. 엄마 아니에요. 진짜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내가 죽길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이 집 차지하려고. 엄마.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봐.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겠지.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나도 정우도 얼어붙었어요.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보시는구나. 정우야. 알겠어요, 엄마. 그놈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났죠. 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근데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닐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정우 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말투가 존댓말이었어요. 냉정한 존댓말. 정우야. 저 오늘 일 찾으러 나갈게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그놈도 이상했잖아. 왜 하필 집 얘기를 꺼냈지? 의심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수돗물 소리에 섞여서 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요.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식사하세요. 네. 나갔다 올게요. 네. 딱 그 정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 상태였어요.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아들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더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다가 정우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정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곧 나갈 거야.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지? 응, 알아. 엄마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 조금만 더 있을게. 그 말을 듣고 나서요.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저놈이 다른 사람한테는 엄마를 걱정한다고 하네. 근데 정작 나한테는 집 팔자고 하고.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날 버리려나.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정우가 어렸을 때 꿈. 그놈이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꿈에서 깨니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챕터 4. 요양원이라도 가야겠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죠.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다니는지 몰라요. 묻지도 않았고. 나는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현관문 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어느 날은 부엌에서 국 끓이다가 정신이 아득해져서 가스레인지 바로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한 정우가 들어와서 나를 발견했죠. 괜찮아. 병원 가봐야겠어요. 필요 없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나는 알았어요. 아, 이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며칠 후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요양원? 네. 엄마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식사도 제대로 나오고
나한테 죽으러 가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엄마를 위한. 그만해. 나는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알겠어. 내가 짐이니까 치우고 싶은 거지. 엄마. 됐어. 갈게. 요양원이든 어디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면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서요.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 정우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 있었어요. 노란색 점퍼, 빨간색 운동화, 파란색 가방. 하나하나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5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여기서였고, 정우를 키운 것도 여기서였고, 이제 이 집을 떠나는구나.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랑 나랑 어린 정우. 그때는 다들 웃고 있었죠. 엄마, 준비되셨어요? 정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응. 차에 타면서 나는 집을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우가 운전하면서 몇 번 나를 쳐다봤어요. 백미러로. 엄마, 요양원 진짜 좋은 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밥도 맛있고 방도 깨끗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게 안녕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어머님, 여기가 방이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우가 짐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여기 두고 저거는 저기 두고. 열심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생각했어요. 빨리 가고 싶은 모양이네. 이제 나 없으니까 편하겠지. 다 됐어요, 엄마. 정우가 돌아섰어요. 그럼 저 갈게요. 자주 올게요. 차갑게 말했어요.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혼자 남았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창문.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마지막인가? 창문 밖을 봤어요. 정우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묻었어요. 그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창문을 탁 닫았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챕터 5. 아들이 요즘 낯설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오전에는 간단한 체조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씻고 자고 매일 똑같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말 걸어도 대충대충 대답했어요. 정순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제분은 자주 오세요? 그 질문에는 대답 안 했어요. 옆 침대에 계신 박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정순 씨, 나랑 같이 산책 안 갈래요?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나랑 같이 나가요. 됐어요. 박 할머니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우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짐 챙겨주고 과일 놓고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말이 없었어요. 서로. 1시간 내내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창밖을 보고 나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우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응. 매주 똑같았어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올 때마다요.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헬쑥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엄마, 과일이랑 반찬 두고 갈게요. 너 어디 아프니? 그 질문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정우가 놀란 듯 나를 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더 묻지 않았어요. 정우가 가고 나서요. 박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순 씨, 아드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걱정되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할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놈이 정말 아픈 걸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창문 밖을 보고 있었어요. 문득 정우 생각이 났어요. 요즘 그놈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놈이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집 팔려고 했잖아. 근데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혹시 그놈이 정말 날 걱정해서 그런 걸까? 아니야. 나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그놈은 나를 짐으로 생각했어. 근데 왜요? 자꾸만 정우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헬쑥한 얼굴, 퀭한 눈, 느린 걸음걸이. 그놈, 밥은 먹고 다니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정우가 왔을 때 나는 더 자세히 봤어요. 옷이 헐렁했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죠.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 뭐니? 아, 이거요? 그냥 부딪혀서요. 그래. 정우가 과일 깎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 생활 괜찮으세요? 응.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저.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더라고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 갈게요. 응. 정우가 일어섰어요. 근데 일어서다가 휘청거렸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나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에서 정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벽을 짚고 걷더라고요. 휘청휘청. 나는 방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부터요. 나는 매일 밤 창문을 바라봤어요. 혹시 정우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만 왔죠. 그리고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안 좋아 보였어요. 그놈,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다른 얘기한 거 없나요? 아니요, 어머님.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렇구나. 뭔가 찝찝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또 말을 걸었어요. 정순 씨, 아드님하고 화해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딱 봐도 사이가 안 좋아 보여서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으르렁대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양반이. 나도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놈은 연락도 안 하고 한 놈은 돈만 붙여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박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아들은 아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가 내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비. 나는 잠을 못 자고 창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어요. 그때였어요.
요양원 현관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가 온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내 방문이 노크됐어요. 똑똑. 어머님, 누가 오셨어요? 문을 열었어요. 거기 정우가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얼굴은 창백했어요. 너무 창백했어요. 챕터 6. 엄마, 미안해요. 왜 왔니?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우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엄마,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이 밤에, 이 비에. 네.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오라니까. 정우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나는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얼른 닦아. 네. 정우가 머리를 닦으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서 그놈을 봤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입술도 파랗고 숨소리도 거칠었고요.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괜찮아요. 거짓말 마. 눈 봐. 너 지금 많이 아파 보여. 정우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요. 엄마 몸이나 잘 챙겨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엄마. 왜? 사실은요. 정우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사실은 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이 밤에. 정우가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참았어요. 이제 집에 가. 비 그쳤으면 가. 네. 정우가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서다가 휘청했어요. 아. 나는 벌떡 일어나서 정우를 잡았어요. 너 왜 이래?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어지러워서.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많이 아픈 거 맞지? 아니에요. 정우야. 나는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정우가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그놈이 울기 시작했어요. 50 중반의 사내가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정우야. 나는 그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 저 진짜 집 팔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뭐? 그냥 진짜. 엄마가 더 좋은 데로 이사갈 마음이 있나 해서.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보고 저도 너무 서러웠어요. 엄마가 날 그렇게 보는구나 싶어서. 정우야, 엄마 요양원 보내드린 것도요. 정말 엄마 생각해서였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위험하잖아요. 저는 밖에 나가야 하고. 혹시 엄마가 집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나는 무너졌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저놈을 오해했구나. 정우야,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너 지금 왜 이렇게 아파 보이는 거야? 정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정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난 괜찮다니깐요. 말해. 나는 다그쳤어요.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병원 다니고 있어요. 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근데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무슨 치료?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우야, 설마. 엄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정우가 억지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우야, 너 설마. 엄마, 그만해요. 제발. 정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도 늙었나 봐요. 정우야,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왜 이제 말하니?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 안고. 그날 밤, 정우는 새벽까지 있다가 갔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응.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우야. 네. 몸 조심해. 정우가 웃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웃음 같았어요.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어요.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정우가 비 그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느리게, 너무 힘겹게.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알았어요. 그놈이 오래 못 갈 거구나.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어요. 정우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챕터 7. 그놈이 왔다 갔는데 가슴이 시리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어요. 햇살이 쨍쨍 들어왔죠. 근데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우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떨리는 손. 그놈이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아침 밥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박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순 씨, 어젯밤에 아드님 오셨죠? 새벽까지 불 켜져 있던데. 네. 얼굴 좀 어때요? 안 좋아요. 병원 가보라고 하세요. 병원엔 갔어요.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오후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 저녁 무렵이었어요. 조용한 요양원 로비에서 갑자기 탄성이 터졌어요. 어머나 어머나.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나는 복도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어머님. 직원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드님, 오늘 오후에.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세상을 떠나셨대요. 뭐라고요? 아드님,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젯밤에 왔다 갔는데. 어머님, 거짓말이에요. 그놈이 어젯밤에 여기 왔다고요. 나는 소리쳤어요. 그놈이 여기 왔어요. 비 맞고 왔어요. 나랑 얘기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우야, 정우야.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하염없이. 박할머니가 달려왔어요. 정순 씨, 정순 씨. 정우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거기 정우가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에 웃고 있었어요. 정우야.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고인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만 하셨어요.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요양원비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본인 병원비 때문에 힘드셨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정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야위었는지, 왜 그렇게 헬쑥했는지. 그놈이 날 위해서 모든 게 날 위한 거였구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나는 무너졌어요. 정우야, 왜 말 안 했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대답은 없었어요. 정우는 웃고만 있었어요. 며칠 후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정우는 화장해서 작은 유골함에 담겼어요. 나는 그 유골함을 내 방에 두고 싶었지만 규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니,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모셔뒀어요. 혼자 있는 그 집에. 나는 요양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방, 텅 빈 마음. 그때였어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거 아드님이 남기신 거래요. 뭔데요? 편지라고 하시던데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서류, 보험 계약서, 요양원비 납부 확인서, 그리고 편지 한 장. 챕터 8.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왜 그걸 숨겼니?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치는데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정우의 글씨였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엄마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엄마. 제가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사실 작년 봄에 진단받았어요. 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길어야 1년이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마지막 시간을 엄마랑 보내고 싶어서.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봐. 부동산 얘기 꺼낸 것도 진짜 오해예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제 걱정 없이 편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재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데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보고 저도 너무 서러웠어요. 아, 엄마가 날 그렇게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를 원망하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못한 게 잘못이죠. 요양원 보내드린 것도요. 진짜 엄마 생각해서였어요. 제가 곧 없어질 텐데.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요양원비는 제가 다 내놨어요. 제 보험금으로 마련했어요. 엄마 걱정 없이 편히 지내세요. 아, 그리고요. 엄마 통장에서 몰래 300만 원 썼어요. 제 병원비 때문에요.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요.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평생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요. 평생 걱정만 끼쳐서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가 낳아주신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김밥, 엄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 엄마가 입혀주신 옷, 엄마가 불러주신 자장가.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잊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맞고 온 날, 엄마가 방문 앞에 서 계셨던 거 알아요. 들어오고 싶으셨죠? 근데 못 들어오셨죠. 그때 제가 얼마나 엄마가 들어왔으면 했는지 몰라요. 만약 엄마가 그때 들어오셨다면 둘 다 울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잘 안 들어오셨어요. 대학 입학식 날, 엄마가 입구에서 우시던 거 봤어요.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우신 거 알아요. 그때 저도 울었어요.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결혼식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거 기억해요. 행복해라 하시던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엄마. 저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했어요. 진짜로.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엄마의 아들 정우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요. 나는 무너졌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하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걸 숨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정우의 마지막 온기를, 정우의 마지막 사랑을. 박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순 씨, 할머니, 우리 정우가 알아요. 다 알아요. 박할머니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많이 우세요. 참지 마시고. 나는 펑펑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날 이후로요. 나는 매일 그 편지를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밤에 자기 전에 읽고,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후회했어요. 왜 그때 좀 더 믿어주지 않았을까? 왜 그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정우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박할머니가 매일 나를 위로해줬어요. 정순 씨, 밥 좀 드세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도 드셔야죠. 아드님이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가. 나는 울기만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방에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내 손등에 앉더니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날아갔어요. 나는 그 나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우가 온 걸까?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걸까?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비가 날아갔어요. 정우야. 나는 중얼거렸어요. 엄마도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사랑해줄게. 박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정순 씨, 아드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순 씨가 건강하셔야죠. 아드님이 걱정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우가 걱정하겠지. 사람은 떠난 뒤에야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늘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어요. 문자를 보내요. 직접 만나요. 그리고 말해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정우에게 전화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내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우가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형제일 수도 있죠.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멀어지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의 한마디, 미안의 한마디, 고마워 한마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정우는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하셨나요?